안녕하세요. 방구석 김사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얘기는 FOMC 파월 의장 발언, 금리 인하 시기 예상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5월 4일 새벽 3시에 미국이 25bp 기준금리 인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가 되었는데요. 향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의 발언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파월 의장의 발언은 다소 매파적이었습니다. 앞서 FOMC를 예상하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근원 CPI, PCE 등은 하락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이 부분을 연준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느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을 것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FOMC 열리기 전에 올린 영상이고요. 이걸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 경제지표 이 부분이 파월 의장이 말하는 이야기에 좀 근거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인하를 생각하기 전에 파월 의장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게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보시면 신용대출의 감소는 긴축을 대신할 수 있다. 파월 의장은 현재 중소은행의 위기가 신용 여건의 긴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시중의 유동성을 감소시키므로 긴축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자넷 옐런 장관의 주장과 되게 유사해요. 한번 요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신용 긴축이 금리 인상을 대신한다는 걸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은행이 위기에 빠지게 되면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은행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은행이 위기에 빠져 있으니 돈이 없죠. 그러니까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하고 대출을 해주더라도 좀 신용이 확실한 그런 사람한테만 대출을 해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대출을 되게 꼼꼼히 따지게 됩니다. 그럼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렇게 은행이 대출 여건을 꼼꼼히 따지게 되면 시중에는 돈이 줄어들게 돼요. 옛날에는 은행에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우리가 시작할 때 돈을 대출받아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사업을 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면은 고용도 줄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신용 여건이 악화되면 그만큼 시중에 돈이 감소하니까 이거는 기준금리를 올린 거랑 비슷한 효과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미국의 신용 여건이 어느 정도로 안 좋으냐? 이 차트는 기업에 대한 상업 및 산업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미국의 은행 비율이에요.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빨간 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이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과거 이 정도로 신용 여건이 악화되면 반드시 경기 침체가 이렇게 왔었어요. 보시면 이 회색띠가 이제 경기 침체 구간이거든요. 지금도 그 수준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 2008년 1분기라고 써있는데 이때가 이제 베어 스턴스가 파산했을 때인데 이 시기가 이제 리먼 브라더스 시기죠. 그래서 리먼 파산했을 때 그때도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은행들이 파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용 여건이 이렇게 강화된 거죠. 그래서 은행들이 잘 대출을 안 해줬었어요.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하고 비슷하게 베어 스턴스가 파산하는 등 위기를 겪었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08년 3월 16일 이후 시기에도 지금처럼 신용 여건 긴축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봤죠. 이 부분이 이제 돈을 잘 안 빌려주려고 하는 거죠, 은행들이. 이러한 현상은 지금 2023년 현재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리콘밸리 뱅크, 시그니처 뱅크,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등 중소은행이 파산하면서 나타난 현상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 여건의 긴축 수준만 놓고 보면 이미 과거 베어 스턴스가 파산했던 시기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그 정도 상황이라는 거. 이러다 보니까 자넷 옐런 장관이랑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요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둘기적이에요. 기준금리 동결이나 인하에 대해서 좀 열어놓은 듯한 발언입니다. 확실히 연준에서 이 상황을 인지하고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기준금리 그러면 언제 인하하냐? 요게 중요하죠. 과거 베어 스턴스 파산 이후 연준의 행보를 예시로 한번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그때가
지금이랑 그 원인이 되게 비슷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모기지 때문이었지만 어찌됐건 둘 다 유동성 부족 문제인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를 이제 예시로 살펴보면, 그러니까 그때 이제 08년 3월 16일이 베어 스턴스가 파산했던 날이거든요. 그때 미국 기준금리가 3%였습니다. 그런데 3월 18일에 그러니까 이틀 지나자마자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75bp를 바로 내려버립니다. 그 다음 연속해서 4월 30일 됐을 때 25bp를 추가로 내려요. 연준이 연속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니까 금리가 이제 3%에서 2%대로 급히 하락하게 됩니다. 2%대에서 기준금리를 5개월간 유지를 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2018년에도 비슷해요. 보통 이제 기준금리 동결한다고 하면 한 5개월은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게 되고 연준에서는 또다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1.5%, 1%, 0.25%까지 낮춰버려요. 어찌됐건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한 5개월 정도는 좀 지켜보는 게 연준 스탠스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기준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최소한 10월 달까지는 인하는 하지 않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신용위기에 대해서 연준이 굉장히 침착한 거예요. 이렇게 위를 보시면 베어 스턴스는 파산하자마자 바로 이틀 뒤에 75bp 금리를 내려버렸었어요. 그런데 우리 실리콘밸리 뱅크, 시그니처 뱅크,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이렇게 파산 연속적으로 하는데도 금리를 내리지 않죠. 그래서 지금 연준이 이런 신용위기가 긴축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좀 침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신용위기를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생각이 왜 드냐면 이 위에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YOY 기준 CPI예요. 근원 CPI 차트인데 지금 이 과거 베어 스턴스 때랑 차이점이라고 하면 베어 스턴스 때는 이 근원 CPI가 2.3%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있죠. 지금은 5.6인가 그렇죠. 근원 CPI가. 그러니까 벌써 2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보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더 심각한 상황인 거죠. 이제 차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 베어 스턴스가 파산했던 시기보다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2배 이상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베어 스턴스 때는 이거 터지자마자 기준금리를 확 내렸는데 그게 아예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쉽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기준금리 만약 75bp 내렸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다시 치솟았을 거예요. 따라서 오히려 연준이 중소은행의 파산과 신용위기를 이용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게 그 숨겨진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결론,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발언처럼 연준의 긴축 정책은 그 끝에 거의 도달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준금리가 다시 과거처럼 낮아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문제인 거죠. 요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만약에 인플레이션만 아니었으면은 기준금리 인하를 바로 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베어 스턴스 때보다도 어찌 보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낮아지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노동 공급의 부족과 인근 상승 등에 의해 이미 비용에 의한 인플레이션 국면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공급에 의한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급망이 개선되고 뭐 지정학적 위기가 해결되면은 인플레이션이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실상 공급망은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오히려 이게 비용에 의한 인플레이션이죠. 자꾸 이제 노동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임금을 올려주고 그게 이제 노동 비용의 상승에 이게 이제 노동 비용을 상승시켜서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전형적인 이제 비용에 의한 인플레이션 국면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동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만약에 기준금리 인하를 생각한다면 중요한 거는 고용과 인플레이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좀 주목하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어떻게 보면 좋은 피봇 시기를 찾으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돈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